가족이 늘어서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요?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더 큰 차가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가입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씩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는 결혼도 있고 자녀 출산,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출산, 손주까지. 그래서 살다 보면 더 큰 차가 필요한 시기도 옵니다. 가장 좋은 건 새 차를 구매하는 거겠지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기도 하지만 2015년 이후로 만들어진 차량들은 차체도 튼튼하고 엔진 내구성도 좋아서 좋은 중고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탔던 차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감만 가지지 마시고 전셋집 이사 가듯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가족이 늘어나거나 혹은 짐을 많이 실어야 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1,500에서 2,000만원까지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예산에 맞는 차량이 있는지 보시고 구매할 시기 한 달에서 두 달 전부터 매물을 찾으시면 가장 좋은 컨디션의 차를 찾으실 수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중고차 구매하는 방법도 챙기세요. 세단과 SUV 뭘 찾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단입니다. 뒷자리까지 공간이 넉넉한 세단이라면 단연 국산 준대형 세단인데요. 기아 올류 K7입니다. 엔진은 2.4, 3.0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 3.0 LPG까지 다양합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비 적게 들고 수리비 적게 드는 건 2.4 가솔린인데요. 기본 모델이지만 190마력과 24토크로 큰 차체지만 스트레스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이 5m에서 단 3cm 작은 4.97m이고 전폭은 1.87, 실내 공간을 저하하는 축간거리는 2.85m로 아반떼가 2.7m이니까 단순히 뒷자리 공간만으로 15cm 길어진 거죠. 운전할 때 뒷자리에서 아이들 카시트에 앉아서 발로 운전석 시트 차면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아이들 발을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충분한 크기입니다. 오너 평가에서 디자인과 거주성에서 9점이 넘을 만큼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큰데요. 확실히 준중형 세단 타다가 K7으로 넘어오면 체감이 상당합니다. 우선 K7은 중고차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 매물도 많은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매물들, 엔카 앱으로 초반 10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용도력이 있는 차량들이고, 용도력이 없는 차량들 가격은 앞에 봤던 차들에 비해서 비싸서 구매가 꺼려지죠. 비싸게 사는 느낌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팁 아닌 팁인데요. 이렇게 K7 같은 준대형 세단은 리스로 많이 이용되고, 리스 사용자들도 회사에서 중견 이상이라서 운전을 급하게 험하게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운행하는 비율도 높아서 옆자리와 뒷자리는 신차 수준이고요. 그래서 매물을 볼 때 키로수와 연식, 가격도 중요하지만 매물 사진을 꼼꼼히 보시고 동승석과 뒷좌석 시트 꺼짐 같은 사용감이 없는 차를 보시고, 특히 흡연하지 않았던 차를 찾는다면 꽤나 저렴하게 준대형 세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매물은 2018년식 66,000km를 주행한 차량인데요. 냄새는 맡을 수 없으니까 시트 꺼짐 상태이나 발매트 상태를 보고 차량의 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4 리미티드 트림의 컴포트 3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 추가된 차량인데요. 신차 가격이 3,450만원인 차량이 용도 이력 때문에 1,690만원, 약 51% 감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설명이 길었는데요. 기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그랜저 IG입니다. 올류 K7과 같은 바디와 같은 엔진을 쓰는, 사실상 껍데기만 다른 같은 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는 층이 달라지는데요.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를 많이 구매하시고, 30대부터 40대 사이에는 날렵하게 생긴 K7을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랜저 IG의 주력 모델은 가솔린 2.4 모델인데 K7과 같은 190마력과 24토크를 냅니다.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국내 대표 준대형 세단답게 오너 평가에서도 디자인과 거주성에서 9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랜저급이 되면 실내 편의 옵션과 안전 옵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겨울에 손 따뜻한 열선 핸들은 기본이고, 이제 필수인 통풍 시트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를 운전하다가 가끔 없는 차를 운전해보면 역체감이 상당합니다. 통풍 시트는 무조건 있는 차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풍 시트가 없는 저렴한 차를 구매하시고 다른 차량의 순정형 통풍 시트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60에서 7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겠죠. 요즘 30대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 준대형 세단 중고차 시세는 얼마나 할까요? 출고 가격이 3,360만원인 2018년식 6만 km를 주행한 그랜저 IG 프리미엄 차량의 중고 시세는 47% 저렴해진 1,790만원입니다. 용도열이 없고 사고 없는 차량의 시세인데요.
렌트나 리스 이력이 있는 차량과 주행거리를 10만 킬로까지 늘린다면 1600만 원대까지 낮아지는데 딱 거기까지만 눈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차량은 SUV입니다. 30대 40대이고 어린아이가 있고 부모님과 가까이 사는 분들을 위한 2016년형 더 뉴 맥스 크루즈입니다. 흔히 산타페 DM 갈까요 하실 수 있는데요. 맥스 크루즈는 베라 크루즈를 대신하는 대형 SUV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전장이 4.9m, 전폭이 1.88m이고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주거도 2.8m나 됩니다. 엔진은 큰 차체를 끌기 위해서 2.2 디젤과 V6 3.3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는데요. 현대 R 엔진은 독일산 디젤 엔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출력과 토크가 좋은 잘 만든 엔진인데요. 2.2 R 엔진도 같은 R 엔진이죠. 출력은 202마력이고 토크는 무려 45kg 토크입니다. 그리고 캠핑까지 생각한다면 4륜구동을 고려하실 텐데요. 고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연식과 주행거리가 있는 만큼 시승을 할 때 전진과 후진 기어를 넣을 때 툭 소리나 텅 소리가 난다면 큰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 거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찾는 거겠죠. 맥스크루즈의 장점은 넓은 실내 공간이 가장 큰데요. 3열까지 있어서 6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이 있습니다. 요즘은 6인승 모델을 구매해서 3열은 접어서 트렁크로 쓰고 2열을 2명이 편안한 독립 시트로 많이 이용하시던데 3열을 진입하기도 편하고 2열에 앉은 아이들이 싸우지도 않고 편안하게 여행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편의 옵션입니다. 전동 트렁크로 트렁크를 버튼으로 편안하게 열고 닫고 어라운드 뷰로 큰 차를 주차하기 편하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도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세단을 방풀케 하는 맥스 크루즈의 가격은 2016년식 신차 출고 가격은 최고급 트림인 파이니스트 트림은 4,420만 원이었는데요. 11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현재 시세는 1,600만 원입니다. 파이니스트 트림은 연식에 따라서 아직도 2,000만 원을 넘는 차량들이 많은 만큼 옵션 좋은 국산 대형 SUV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맥스 크루즈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성능 기록부에 있는 매연 수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매연이 0%이지만 성능 검사할 때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매연은 달라질 수도 있어서 5% 미만이라면 괜찮은 컨디션이고 3% 미만이라면 아주 좋은 엔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나 혼자 산다의 이장호 배우가 애용하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실제 이장호 배우는 6세대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판매됐었던 모델입니다. 5세대 초기형은 앞범퍼 형상이 둥글둥글 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범퍼 라이트를 각지게 디자인해서 남성적인 인상을 더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캠핑장에 가면 10대 중 2세대는 이 익스플로러 차량이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캠핑하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높은 천정고와 넓은 실내 공간, 상시 4륜구동으로 어떤 험로든 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영화에 보면 경찰이나 FBI들이 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덩치가 큰 남성이 무장한 채로 타도 넉넉한 실내 공간 때문입니다. 전장이 5m가 넘는데요. 5m 4cm와 전폭도 2m나 됩니다.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겠죠. 큰 만큼 무거운데요. 중량은 무려 2.2톤입니다. 그럼 큰 엔진을 써야 하는데 포드와 링컨은 거의 가장 먼저 엔진 다운사이징을 한 회사로서 2.0 터보 엔진부터 2.3 터보, 2.7 터보 등이 있는데 익스플로러에는 2.4 에코부스트라는 터보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23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은 274마력과 41kg의 토크를 내는데 2.2톤의 차를 끄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추월이나 고속 영역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생각하면 작은 엔진이지만 무거운 차체를 끌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먹는 편인데요. 시내 주행은 리터당 6km대이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 시 12km/L까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연간 1만 km 미만으로 주행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이죠. 다양한 편의 옵션도 많습니다.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자를 혹할 옵션이 좋습니다. 2017년식 익스플로러의 신차 출고 가격은 5,800만 원이었는데요. 약 9만 km를 주행한 중고차 시세는 72%나 감가된 1,650만 원입니다. 감가 요인으로는 외제차인 점, 대형차인 점, 그리고 한 세대 이전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정통 미국 대형 SUV를 타보면 묵직함과 안정감에 반할 만한 차량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은 패밀리 SUV로 가장 무난한 2018년 현대 산타페 TM입니다. 정말 디자인 잘했다고 평가받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도로에 아주 많이 보이는 모델이죠. 제 기준으로 2016년 이후 현대기아 차량들이 옵션은 원래 좋았고 주행 성능과 실내외
외의 디자인까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산타페 TM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외관 디자인도 무난하지만 세련됐고 날렵하지만 가볍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때문에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골고루 인기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중형 SUV로서 부족하지 않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전장은 4.77m로 중형 SUV 대표 사이즈이고 전폭은 1.89m, 주거는 2.76m입니다. 엔진은 현대의 자랑 2.0과 2.2R 엔진을 사용하고 진동과 소음에 민감 운전자를 위한 2.0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습니다. 한때는 요소수 대란과 혐 디젤 여론 때문에 판매 비중이 가솔린 모델이 60%로 높았는데요. 가솔린 모델도 정속 주행 시 13km대까지 연비가 나온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추천할 만합니다. 오너 평가를 보면 디젤이 8.8점, 가솔린이 8.2점인데 가솔린이 연비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네요. 합리적인 국내 소비자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2018년식 산타페 TM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출고 가격은 옵션 포함 3,63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중고차 시세는 51% 감가된 1,790만원입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중고 가격 방어가 잘 되네요. 여섯 번째 차량은 다자녀 가족에겐 꼭 필요한 차량인 기아 3세대 더 뉴 카니발입니다. 사실 이 사이즈의 이 옵션에 이 가격이면 경쟁자가 없을 정도인데요. 카니발이 초기에 퍼시피카와 시에나, 오디세이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차량인데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로 이젠 다른 소형 벤의 벤치마킹 성지가 됐습니다.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정은 늘 문콕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주의를 줘도 혼자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치게 되는데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차량은 이런 걱정 없어도 좋습니다. 특히나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서 버튼만 누르면 힘이 없는 아이도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좋고 등하교할 때 운전자가 실내에서 버튼으로 문을 열고 닫아줄 수 있어서 아이를 빠르게 태우고 내려줄 수 있죠. 카니발은 보통 9인승 차량을 구매해서 4열을 접고 2+2+2 6인승 배열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내 거주성이 가장 좋아서 9인승의 인기가 높습니다. 11인승은 110km의 속도 제한이 있고 승합으로 구분돼서 자동차 검사 주기도 짧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카니발의 크기는 전장이 5.11m, 전폭이 1.89m, 주거가 3.06m로 실내 공간이 광활합니다. 엔진은 2.2 디젤 모력이 주력이고 3.3 가솔린 모델도 있는데 구매 비율이 10% 정도로 낮습니다. 더 뉴 카니발 특징은 8단 자동 변속기 적용과 유로6 배출 규정을 만족하는 SCR 요소수 시스템 적용, 렉타입 MDPS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8단 변속기 적용으로 정속 주행 시 연비 향상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2019년식 더 뉴 카니발 프레스티지 트림의 신차 가격은 3,500만원인데 7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중고차 시세는 46% 감가된 1,880만원입니다. 캠핑장에서 10대 중 4대, 5대는 카니발인 것처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차량은 사심 가득한 차량입니다.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입니다. 캠핑장에서 마주친 초록색 국방색의 렉스턴 스포츠 칸 아주 제대로 남성미가 흘렀는데요. 정확한 색상은 아마조니아 그린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느낌을 살린 컬러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안전하고 넓은이었는데 가장 안전한 차량이 아닌가 합니다. 프레임 바디가 적용돼서 정면과 후방 충돌이 있어서 안전하고 차체가 높아서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우선 차량의 크기는 단연 최고인데요. 전장이 무려 5.4m, 전폭은 1.95m, 축간거리도 3.21m로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정도? 하지만 실내 공간은 5인승 중형 SUV 정도 실내 공간을 가집니다. 적재함의 폭은 1.5m와 깊이가 1.61m로 이케아에서 가구를 구매해서 아무렇게나 실어도 다 실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인데요. 렉선 스포츠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는 화물차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로로 주행이 불가하죠. 실제로 이 사실을 모르고 주행을 하다가 단속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픽업 트럭, 화물차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금은 적게 내지만 보험료는 비쌀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도 자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많은 짐을 자주 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매하는 차량인데요. 2019년식 렉스턴 칸의 출고 가격은 옵션 포함 3,400만원이었는데 9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의 중고 시세는 47% 감가된 1,820만원입니다. 저는 지금 큰 차가 필요 없고 오프로드도 갈 일이 없지만 렉스턴 스포츠 그래도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차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튼튼하고 안전한 그리고 옵션까지 풍부한 패밀리용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업계분들과 얘기하면 꼭 나오는 차량들이었고 사심이 많이 담긴 차량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는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는 방법이나 구매하려는 차종의 고질병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만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차량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